네, 뭐, 지난 한 주 편안들 하셨어요? 뭐, 아소카 부부님이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향운 완이스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편안하셨지요? 네, 아이고, 정신없이 시간 갑니다. 그래, 뭐, 아까, 이거 내일 그 백중 입제를 하시려니 또, 얼마나 또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자, 어쨌든 뭐,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공부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그 12번 2년 상류따 공부를 마무리하고, 주요 상류따 두 번째 주제로 22번 온 상류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온상류따의 첫 번째 품이 나쿨라피뚜 상류따거든요. 그래서 11개의 경을 담고 있는데 그 11개 경 중에 앞에 5개의 경은 경마다 주제들이 좀 뭐 요새 제가 참 많이 소개합니다마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특히 요새 그 대불련 그 부산대학교 불교동문회를 이제 새롭게 좀 시작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 동무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글쎄요 부처님이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자주 만나러 오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나꼴라삐따 장자에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병든다라고 하는 게 뭐 그대로 늙음과 치환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보겠고,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선배 동무님들, 뭐 우리만 해도 참 이제 늙었다 할 텐데, 몸이 늙었을 때 마음이 따라 늙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늙은이라고 합니다. 뒷방 늙은이 되는 거. 그러나 몸은 늙어도 마음이 따라 늙지 않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멘토라고 부르는 그런 어른. 그래서 살아온 살아온 삶의 과정이 늙었어 요렇게 치부되지 않고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지금 몸이 늙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이런 어른이 되는 거입니다. 우리 동문 선배 동무님들 비록 몸은 늙더라도 마음은 늙지 않는 삶을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후배들을 위해서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요새 많이 해요. 하여간 뭐 1번 경이 그랬죠. 그리고 2번 경이 이제 쪽집게 가해잖아요. 뭐 서쪽 지방으로 옮겨가는 비구들을 거기 가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뭐 해가지고 사실은 경 하나가 제각각 한, 한 주의 공부를 어, 해야 할 만큼 큰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5번 경까지. 그래서 자라남 줄어듦,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까지 그렇게 그 매주 경 하나씩을 공부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6번 경부터 11번 경까지는 그렇게 하나의 경이 한 주 공부를 차지하지 않는 이런 좀 연속된 주제여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6번부터 11번까지 6개의 경을 한몫 공부했지요. 뭐 아마도 오늘은 두 번째 품 안이 짜왔고 무상품의 경 10개를 오늘 한 번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난주에는 6번부터 11번경까지 보았는데요. 뭐, 그 공부한 내용, 그 간략히 요약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번 상류따 6번 홀로 머문경, 7번 7 내지 8번 집착에 의한 동료경 1, 2, 9번 세 가지 시점의 무상경, 10번 세 가지 시점의 고경, 11번 세 가지 시점의 무아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집착에 의한 동료경은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순환 구조 위에서 딱가 밖의 집착과 안의 동료가 해소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과거, 미래, 현재의 세 가지 시점을 말하는 경세계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와 과거, 미래, 현재의 두 가지 주제가 결합되어 과거, 미래, 현재의 대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스님 우리 대화한 내용이죠. 윤회에서 니까야와 유식의 차이, 업의 보관, 업의 보관으로 해석하느냐, 업 지은 자로 해석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를 토론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난주 우리 공부 좀 정리해 봤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품 아니짜와코 무상품을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자, 무상품 보면 이제 10개의 경이 있는데 앞에가 11개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경이 12번 경이 됩니다. 그래서 22번 삼류다 12번 무상경, 13번 고경, 14번 무아경.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경 하나씩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어서 15번, 16번, 17번 세 개의 경은 무상고 무아 대신에 무상한 것경, 고인 것경, 무아인 것경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 19, 20번은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함께한 무상이다. 원인과 함께한 고다. 원인과 함께한 무아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를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서 9개의 경이 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경은 이제 안한다경 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무상고 무아, 무상한 것 경, 고인 것 경, 무아인 것 경은 그냥 뭐 짧은 경인데 하나의 정형된 형태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무상고 무아 그대로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세 번째로 원인과 함께한 무상 고무와 요 부분은 음,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할 주제가 되겠다 싶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도 요 두 번째 품 무상품의 경 10개를 다 좀 공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경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2 칸다 온상류다의 2번 아니자 왔고 무상품의 1 아니자 습당 무상경. 네, 22번 상류다 12번 무상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수는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행들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뭐 혹시 뭐 이거 뭐 우리가 삼법인을 다음에야 뭐 아무 문제 없지요. 뭐 그대로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상하다. 어
아소카 부부님, 색수상행 즉 오온이 무상하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요 내용을 좀 직접 말하는 경을 대표적으로 들어보자면 어떤 경을 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경. 오온이 무쌍하다? 음, 꽃경 어때요? 예, 꽃경을 보면 그 상상하고 주제가 크게 있네요. 두 가지잖아. 네. 그지? 처음에는 이런 오오는 없고 이런 오오는 있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들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오온이 세상에 있는 법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일체는 12처라고 하는 요 일체라는 개념하고 오온하고가 동치된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온이라는 그러니까 행들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 요거를 오온으로 말할 때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그게 일체는 12처라고 말할 때는 그 존재성으로의 오온이 삶의 과정, 현상적으로 설명할 때 12처다. 그것도 활성화로 확장되면 식과명색 활성 존재가 어, 12처의 활성 상태, 활성화된 일체와 동치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그 꽃경에서 우리가 근거를 삼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꽃경의 앞에 부분에서 뭐라 해요? 어, 하고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행은 없다. 세상의 현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런가 하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들식은 있다. 세상의 현자들도 그래 말하고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은 경들이 뭐 오온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이 중심되는 주제 안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이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요런 거 아니고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요런 선언이잖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무상경에서 색수상행들 식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어떤 좀 원래적인 그 경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꽃경에서의 그 말씀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음,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뭐죠? 요 부분.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염어하고 이탐에서 해탈하고 해탈지견. 요 아주 정형된 문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형된 문구는 어디에 이어서 나오죠? 연기의 연기 연멸. 아, 그보다는, 그보다는 이제 무아상경에서 말하는 우리 여시, 질의 응답을 통한 부처님 가르침. 여기에서 보면, 어,
색수상행식은 무하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상하냐 무상하냐 이래가지고 무하로 와가지고는 요 구문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와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오온에 대해서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닌, 이제 오늘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요게 무아를 말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무아에 이어가지고 요 구문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제각각으로 무상하다고 보아라, 고라고 보아라, 무아라고 보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무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요렇게 연결되는 뭐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말하면 무상해서 고고,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것은 무하다, 이런 이제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그런 연결 위에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로 나오는데, 오늘 보는 경들은 그런 흐름을 타지 않고 무상 하나를 놓고 무상하다고 보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다음 경은 고라고 보는, 그 다음 경은 무아라고 보는, 이제 요런 그 세계를 해체해서 설명하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를 뭐 말할 수 있지만, 뭐 의미상으로는 뭐 특별하지 않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온을 무상하다고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 않는다. 요게 이제 이 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무상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고경이 나옵니다. 13번 고경. 똑같아요. 비구들이요, 색은 고이다, 수는 고이다, 상은, 행들은, 식은 고이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한다. 네, 뭐 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4번 무아경을 가면 동일하게 비구들이요, 색은 무아이다, 수는 무아이다, 상은 무아이다, 행들은 무아이다, 식은 무아이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해서 여모이다, 메탈레탈지야.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요 세 가지를 제각각 무상이라고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고라고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무아라고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세 가지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 뭐 구체적으로는 뭐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이라는 사실에 들어맞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러면 이렇게 삼법인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누구예요? 이제 이런 제자가 보험을 갖춘 자 해가지고 견해를 갖춘 자, 보험을 갖춘 자, 이래서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실지견의 과정을 무상고 무아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무상한 것경 15번 경으로 오면 비구들이요,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이다, 고인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수, 상, 행들, 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한다. 라고 해서 앞에 경세계는 무상과 고와 무아를 떼어가지고 제각각 요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랬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세 개의 경은 무상과 고와 무아를 순서대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다. 그리고 고인 것은 무하다. 무상고 무아를 연결해 놓은 이제 이런 상태로 오온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무아인데까지를 오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무아상경의 그 여실지견을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여무 이탐 해탈 해탈지견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무상간격경에 이어서 고인것경 16번은 이제 무상고 무아를 다 말했는데 이제 두 번째 고로 넘어가면 앞에 무상을 빼면 되죠. 비고들이여 색은 고이다. 고인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해서 무상 부분만 빼고 고부터 무아까지 여실지견해서 여모이탐 해탈해탈지견 이렇게 가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17번 경은 무상고가 이제 앞에서 다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상고가 선행한 전제된 상태로 색은 무아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해서 오온의 반복 여모이탐 해탈 해탈지견 네, 이렇게 나오죠. 앞에 세계경에서는 그냥 무상이라는, 고라는, 무아라는 이렇게 떼어서 말한 것을 이제 두 번째 세계의 경은 무상고 무아를 순서대로 연결해서 말하면서 무상고 무아, 무상이 전제된 고, 고가 전제된 무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제 읽다 보니까 제가 좀 어색한데, 요거, 색은 무아이다. 이렇게 적은 게, 옛날에 제가 요거를 색은 무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색은 무아다라고 하지 말고, 색은 무아이다라고, 이다라고 쓰는 게 옳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약간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니까 무아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무아다라고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아다 이렇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 뭐 요런 뭐 그렇게 약간 이제 처음에 확인이 돼가지고 무아다를 무아이다 이렇게 다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아다도 맞고 무아이다도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읽을 때는 받침이 없으면 그냥 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던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읽으면서 되게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뭐 그래도 또 이제 뭐 다시 바꾸기는 그렇고 뭐 하여간 뭐 모르지 뭐 앞으로 이제 번역할 때는 뭐 그냥 편하게 무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두 가지 다 틀린 거 아니니까 뭐 그대로 하여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렇게 무상고 무아 세 개씩을 묶은 두 가지 해서 6개의 경을 보았고요. 이제 7번째로 18번 사해뚜 아니자 수땅 해뚜가 원인이잖아요. 사해뚜 하면 원인과 함께한 아니자 무상병 그렇게 되죠.
사와티에서 소리짐 비고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색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무상에 의해 생겨난 색이 어째서 상이 되겠 무상에 의해 생겨난 색이 어째서 상이 되겠는가? 수는 무상하다. 수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수에 의해 생겨난 수가 어째서 상이 되겠는가? 상은 무상하다. 행들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식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무상에 의해 생겨난 식이 어째서 상이 되겠는가?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 오온에 대해서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기 안 한다. 음, 요거 좀, 요 표현이요. 색은 무상하다. 색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무상에 의해 생겨난 색이 어째서 상이 되겠는가? 요 표현, 스님 우리 요 표현 좀 낯익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요 부분을 보지요. 요게, 그, 우리 이제 불교 입문이 사실 책에서 그 삼법인에서 무상을 설명하면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무상이라고 하면 거의 변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변한다라는 개념으로 무상을 많이 말하지만 그래서 인생 무상 이래 말하지만 바로 그 아까 말했던 꽃경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오는 없다. 그리고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오오는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상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그래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가는 거지 뭐. 뭐 이런 변화라는 의미를 분명히 무상이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어떤 하나의 용어가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좀 좁은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무상이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 꽃경에서 말하는 요 내용을 보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오오는 있다라고 해서 무상이라는 이 개념을 변화라는 개념하고 차별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요거는 아 무상이 좀 포괄적 의미로 볼 때는 변화한다. 그러니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달라지는 뭐 이런 포괄적 개념에서는 변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지만 때로 그 무상이라는 것을 좀 상세히 설명하려면 변한다라는 개념은 따로 떼어놓고 변화와 다른 좀 좁은 영역에서 무상을 정의하는 요렇게 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꽃경에 요런 설명이 타당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생겨나서 머물다가 무너지는 그래서 변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변화와 차별되는 무상의 의미 요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필요가 있죠. 이럴 때 변화와 차별되는 좁은 의미의 무상.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변한다는 거와 차별되는 무상의 좁은 어쩌면 무상의 고유한 의미. 요걸 보는 게 무상을 이해하는 데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튼 이 책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네,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네. 이 책에서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지금 화면에서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이 책을 해체해서 읽는 작업을 지금 6개월 걸려가지고 절반 정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계속 해체해 놓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보면 불교 입문 이사실 책 읽기 260408 제3부 사실 제2장 사실 1 3법인 3의 3 길기도 하다. 무상고 1 무상의 의미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나고 해체로 무너짐. 이렇게 이제 긴 제목이 달렸지만 바로 여기서 무상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 하면 여기서는 변한다라는 어, 변한다라는 이제 그 개념 이전에 무상하다는 게 뭐냐 하면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건들이 해체되면 무너지는 거야. 요게 무상이다. 라고 지금 무상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자, 요 내용을 그래서 본 게 있는 것들은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원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생겨난 것인가? 생겨났다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을까? 다소가보님 요거 우리 자라남 줄어듦하고 생겨난 무너짐의 차이를 볼 때 이때 루팡, 이때 루파사 사무다요, 이때 루파사 아탄가모. 그래서 자라남 줄어듦 앞에 이렇게 색이 있다. 있다면 어떻게 있는 거야? 요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해가지고 자라남 줄어듦과 차별되는 교리로 생겨난 무너짐. 요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 어떻게 있는 거야? 평에서는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렇게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원이니까 무상한 거지 뭐. 그럴 때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잖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원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생겨난 것인가? 생겨났다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 자, 그럴 때 원래 있는 것은 없음 해서 무하죠. 생겨나는 방법에 대해 어, 스승에 따라서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유일신 사상을 말하는 스승들의 대답이라고. 그런가 하면 조건 없는 생겨남을 말하는 스승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상이라고. 사실은 이 개념이 생겨나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불교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다라고 설명하고 그걸 말하기를 무상이라고 한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건들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머물다가 조건들이 해체되면 그 생겨난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 무너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변한다. 이러는 거죠. 요런 개념을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해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에 의해 무너지는 현상. 그럴 때 어떻게 있다고? 무상하게 있어. 라는 요 부분. 해체 이전에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야. 요 부분이 무상이라는 이 사실의 핵심된 의미다. 요걸 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음, 뭐 그런 내용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어떤 경들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보면 이제 무상에 대해서 먼저 35번 상류타 123번 안의 무상의 원인경 등은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질문했잖아요. 요거 어디서 보았지 않았어요? 익숙하죠? 이렇게 물어본. 어, 안은 무상하다. 안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비고들이요. 무상에 의해 생겨난 안이 어떻게 상이 되겠는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반복, 무상고 무아의 반복.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고 하는데, 무상한 것인 원인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결과로서의 안 등도 다시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원인 조건, 즉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생겨난 것의 무상, 그리고 선행하는 조건 자체의 무상입니다. 무상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무상한 결과를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지.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긴다라고 할 때 그 조건들은 무상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조건들을 제어하는 일이 쉽겠죠. 그러면은 조건들이 잘 제어되면 불만족, 괴로움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원인 조건들도 또 무상해? 하니까 이거 조건 하나를 제어하려면 그 조건을 생겨나게 하는 또 그 밑에 2차적인 조건을 또 제어를 해줘야 돼. 끝없이 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조건들의 제어라는 것이 그야말로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어, 해탈지견하는 이 이전에는 완전하게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이 고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냈죠. 자, 요 그림 보면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으로 결과를 만드는 원리, 즉 무상하게 생겨난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생겨나 있는 무상하게 생겨난 것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개의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점점점 해가지고 놓은 거야. 두 개의 조건이 아니라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조건들 자체가 또 무상해. 그렇다면 그 지금 생겨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조건들이 무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원인 조건들도 그게 나름대로 하나의 결과치인 거죠. 그래서 그 원인 조건으로의 무상한 것도 다시 조건들이 결합해서 그 무상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것들이 또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 그런데 그 조건들의 조건도 또 무상해. 그러니 그것도 조건들이 결합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끝없이 조건들이라는 게 끝없이 펼쳐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번뇌들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는 이 무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고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참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깨달음, 그야말로 누진 명에 의해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한, 지화견의 문제가 해탈지견으로 완성되지 않는 한 이런 무상의 문제, 무상이 가라앉지 않아서 고가 가라앉지 않은 중생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원인 조건도 무상한 거. 바로 요런 경들에 의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원리다.
라는 요 결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결론을 우리가, 불교 인문이 사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보는 경우는 어때요? 오늘 보는 경우는 색은 무상하다. 색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무상에 의해 생겨난 색이 어떻게 상이 되겠는가? 똑같은 표현을 하죠. 뭐만 달라요? 내입처, 그러니까 육내입처, 육외입처, 뭐 해서 뭐 이제 뭐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요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본 35번 상류다의 경은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은 오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온하고 12처하고 요것이 존재성으로는 오온이고 현상으로는 일체는 12처 이렇게 되잖아요. 어, 결국은 이래 보면, 좀 전에 보았던, 좀 전에 보았던 안의 무상의 원인경, 또 색들의 무상의 원인경 하는 요 35번 상류다의 경들은 현상으로의 12적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이게 일체잖아. 활성화된 일체요. 그런데 그런 일체,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한데 그것들만 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조건들도 또 무상해. 이래가지고 내려가는. 요거를 이제 오늘 보는 무상품의 경들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죠. 22번 상류다에서는 존재의 측면에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가 무상이다라고 오온을 설명하고 35번 상류다는 현상의 측면에서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한다. 존재성의 측면으로 오온, 현상의 측면에서의 일체, 활성화된 일체. 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사실은 연기를 말하면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활성 존재와 유깁촉수라는 활성화된 일체의 동치 12개로 구성된 연기 중에 5개가 이런 존재성과 현상의 동치를 말해준다. 무지하게 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해가 이렇게 22번 상류다에서의 설명과 35번 상류다에서의 설명의 동치가 개념, 동치적 관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런 22번 상류다와 35번 상류다의 요런 동치 관계를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가 또 하나 보았죠. 뭐 보았죠? 오늘 아침이죠. 본 게 뭐야? 그 활성화된 일체에 대한 자라남 줄어듦에 대해서 오늘 아침이죠.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22번 상류다 5번 삼매경에선 뭘 봤어요?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데부터 출발한 오온이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행위의 영역으로 그 고집과 고멸의 조건 관계를 밝히는 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이 책 안에서 진도를 나간 측면에서는 그거를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자라남 줄어듦으로 그러니까 유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집 고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존재성의 측면에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에 정의하고 현상의 측면에서 활성화된 일체의 자라남 줄어듦하고 사실은 이건 같은 거죠. 뭐.
존재성의 측면이야? 현상의 측면이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오온과 일체 12처 그러니까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 요것의 동치 관계. 그래서 연기에서 3번, 4번 활성 존재와 5번, 6번, 7번의 활성화된 일체의 동치 관계. 요렇게 연기를 이해하는 일이 확실한 근거 위에서 타당한 설명이 되는 거죠. 요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자라남 줄어듦도 그렇고, 무상도 그렇고, 다 35번 상류따의 경들을 가지고 서술을 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요 책을 만들 때에 22번 상류따에서 오온에 대한 자라남 줄어듦 또 무상 요런 부분이 이렇게 존재성으로의 오온과 현상으로의 활성화된 일체 요렇게 동치된다라는 것을 제가 함께 보완하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오온에 대한 측면, 존재성의 측면은 서술하지 않고 현상의 측면만 서술하고 있는 요런 거죠. 요거 이제 그래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다음번 개정할 때는 이제 이런 존재성의 측면과 현상의 측면을 함께 서술해주면 더 완전해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뭐 다 그냥 더 볼 게 없이 뭐 빠르게 갈 건데 요 세 번째의 세계의 경에서만 우리가 좀 설명할 주제가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요 얘기죠. 음. 그가 나이간 활성화된 일체 현상의 측면에서 자라남 줄어든 무상의 의미 요렇게 책이 서술하고 있는데 어, 지금 주요 상류따 중수업을 통해서 보는 22번 상류따 5번 경하고 지금 그 무상품의 경들 요렇게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오온의 무상의 의미 요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스님, 이렇게 보면 요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경들을 포괄적으로 꿰어내지 않고는 이런 유사하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참 보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 우리가 좀 잘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원인과 함께한 고경. 요거는 뭐 색은 고다. 색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고다. 고에 의해 생겨난 색이 어째서 락이 되겠는가 해서 무상에 이어지는 고의 이야기 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경 원인과 함께한 무아경. 비구들이요, 색은 무하다. 색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하다. 무아에 의해 생겨난 색이 어째서 아가 되겠는가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요 주제는 아주 의미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상고 무아 또 무상한 것 고인 것 무아인 것 그리고 이렇게 원인도 조건도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와 관련한 세 가지 주제로 9개의 경 요래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상품의 10번째 경은 21번 안한다 경입니다. 안한다 경 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그때 안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소멸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법들의 소멸이 소멸이라고 불립니까? 안한다여, 색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것의 소멸이 소멸이라고
불린다. 아소카 부부님, 요 내용은 또 어떤 경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익숙하죠? 연기된 것들. 그죠? 조건경에서 말하는 조건경이 음, 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내용으로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순서대로 말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가 연기된 법 12개를 정의 말하잖아요. 그때 그 연기된 법 12개, 무상부터 노사까지를 바로 요 표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요거는 이제 생겨나는 측면이죠. 그리고 그것은 부서지는 것, 무너지는 것, 바래는 것, 소멸하는 것이다. 요 표현을 이제 동일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상유위 연기된 것,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 요렇게 표현하는 것. 요것이 지금 보면 조건경에서는 연기된 법 12가지에 적용되었고 이 경에는 오온에 적용되었죠. 아마도 우리가 뒤에 35번 상류자를 공부할 때 보면 요게 그대로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도 35번 상류자에서 나오겠죠. 뭐 나올 거예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아니짱 상카땅 빠띠짜 사무빤낭 카양 와야 요 부분을 근데 용례가 없네. 지금 이 용례가 아니짱 상카땅 빠띠짜 사무빤낭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한 빠짜야 숫다 12번 상류자 20번 조건경하고 지금 보는 안한다경 두 개에서만 나오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35번 상류자 그러니까 오온과 존재성으로 동치되는 활성화된 일체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이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온과 활성화된 일체가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이야기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하는 요 구문으로는 오온과 연기된 법 12가지가 그러니까 오온과 연기가 대응하는 요런 상황을 보여주네요. 요거 또 좀 관심 가지고 한번 더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은 하여간 요렇게 용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요거는 뭐 확인을 안이짱 상카땅 요것만 갖고 보아도 똑같네요. 어쨌든 그 중요한 두 가지에서는 오온과 일체가 대응했는데 이 주제에서는 오온과 연기가 대응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요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건 우리 뒤에 좀 더 생각해 보고, 뭐, 요런 결과 하나는 발견을 한 거로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 어떤, 이렇게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것의 소멸이 소멸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소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뭐, 소멸하는 거. 근데 요거를, 요런 표현을 그냥, 짤막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렇게 무상하다, 유의다, 연기되었다, 뭐 이런 모든 것은 무아이면서 락인 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아라는 동질성 위에서, 그러니까 공통점 위에서 행들과 열반이 나뉘어지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탐진치의 문제인데, 탐진치의 가장 바닥에서 작용하는 건 번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탐진치와 함께 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상하고 내지 소멸하는 것, 요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 요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소멸이 어떤 법들의 소멸이 소멸이라고 불립니까? 말하자면 무엇이 소멸입니까? 이럴 때 표현을 바꾸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법들이 소멸하는 것. 그게 소멸이요. 요런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염호, 이탐, 소멸 이렇게 말할 때 이 소멸이라는 게 있는 게 깨져서 없어지는 요런 소멸 아니고 바로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현상. 윗바사나에 의해서 누진하는 요게 염호, 이탐, 소멸의 소멸이다. 요렇게 우리가 늘 해석을 하잖아요. 아소카 부부님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소멸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경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어떤 것들의 소멸이 소멸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뭐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법들이 소멸하는 게 소멸이라고 불려. 이러는데 그 오온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무상하고 내지 소멸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야. 바로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거. 번뇌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 그게 소멸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호, 이탐, 소멸을 말할 때, 뭐, 소멸이라는 것을 제가 늘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 윗바사나의 본질이잖아요. 윗바사나가 바로 이렇게 번뇌들을 부숨으로써 무명이 생겨나지 못하게 명이 생겨나게 하는 요걸 하는데 요걸 하는 구체적 방법이 뭐라고요? 경에서는 생겨난 무너짐 1번, 연기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음? 그게 바로 하여간 결론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이 소멸이란 말의 의미다. 요 결론을 이런 경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난다경은 요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10개의 경 한 품을 다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개. 하나는 무상이라는 개념에서 동치되는 이제 요 관계 보았고 하나가 바로 아난다경에서 요런 소멸의 의미. 소멸이 무엇입니까?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고 그거 하는 게 윗바사나요. 요 개념, 요 부분을 알려주는. 오늘 하여간 1시간 동안 지금 공부를 함께 했지요. 근데 1시간 동안 10개의 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두 가지 아주 큰 주제를 본 것은 아주 커다란 공부의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품, 무상품에 속한 경 10개 오늘 빠르게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32분 되었네요. 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잠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말씀요.
스님 뭐 하실 말씀이 많지 않으시겠어요? 예, 이번 경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오히려 명확하지요. 명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이 경들을 통해서 이 경이 이러한 우리의 설명의 경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사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냥 확인만 하면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래야 할 텐데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범주에 있는 분들로는 사실은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기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오늘 이렇게 그 무상과 소멸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어, 경증을 확보했다. 그 가운데 특히 존재성으로의 오온과 현상으로의 일체 또는 오온과 연기 요런 동치 관계 요렇게 확인한 것도 굉장히 크고 뭐 요렇게 생각됩니다. 아서가 부부님 하실 말씀요. 음. 네, 맞습니다. 빨리 마칠까요?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열반경의 사국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제행무상 음, 이제 이것이 이제 생멸하는 법이고 이 생멸하는 법이 멸하는 것이 곧 네.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을 그대로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한역된 거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무상계라고 해서 자주 소개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제가 상갓집에 가면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진짜 어머니 같은 분 돌아가셨을 때 가서 아니짜 왔다 상카라 오빠다 와야 담미노 오빠 찌뚜와 니로 짠띠 대상 오빠 사모 수콘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해서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하니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요게 이제 정멸위락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두 번 읊어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상갓집 가가지고 조문하는 방법이거든. 요번에 가서도 이건 우리 참 어머님 꽤 읽어드리고 왔는데, 그렇네요. 정말 지금 스님 말씀하시듯이 요 무상계 내용이 그대로 요것을 설명해 주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이제 상갓집에 가면은 그 개송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잠시 미얀마에 들렀을 때, 음, 그때 이제 한국 스님 한 분 공부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음, 교통사고로. 이제 그때 화장하는데 그 스님들 초청했는데 그 스님들이 뭐라 음, 뭐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면은, 하냐 물어보니까 음. 뭐 그 이야기였어요. 이 무상계. 그러겠죠, 뭐. 네. 뭐. 어차피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다 그리하겠죠, 뭐. 참, 인상이 깊은 게 스님들을 한 50분 정도 초청을 했는데, 음, 이제 차를 타고 자리에 앉아서 그, 뭐 선물을 받고, 음. 선물이라 하나요? 그 공양물을 네네. 받고, 그다음에 무상계를 한번 하고, 이제 일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례식은 이제 제가 신다들 하고 네. 장례 행사는 하고 단지 와서 이제 무상겸하고 이제 가시더라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불교하고 비교해 보면 예, 그 이제 왜
저,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어, 어찌할까요? 라고 하니까, 나의, 그, 유체를 화장하는 거는, 제가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요렇게 아수가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맞지. 뭐, 같은 맥락이겠죠, 뭐.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렇게, 어, 부처님의 돌아가신 이후를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미얀마의 스님들은, 음, 뒷일은 다 제가자한테 맡기고, 계속만 읽고 이제 가는 거네. 선물 예. 받고. 네, 선물 받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 오늘 공부에서 정말 요 무상과 소멸에 대한 경증을 또 동치 관계 이런 부분 본 거는 정말 커다란 성과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공부 마무리할까요? 예.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